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JYP 박진영 정치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윤미 기자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봉지욱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며칠 전에 TBS를 그 변상욱 기자가 하는 블라블라 출연하러 한번 갔었는데, 봤습니다. 네. 예. 난리 났던데요. 그 TBS는 거의 봉지욱 땅인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몇 명 없으니까 지금 제2의 다 강화도 나가고 느낌으로. 다 나가고. 그때 가보셨겠지만 뭐 스튜디오 한 개밖에 가동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돈이 완전 다 잘렸잖아요. 예. 전기세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다 연체돼요 지금.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진짜로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노조가 돈을 빌려줘야 될 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뭐 화장실에 휴지도 있고 해서 물어봤더니 관리비고 뭐고 전부 다 이제 이제 TBS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 건물에 그렇죠.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허. 세입자잖아요. 근데 이제 시설 자체는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음, 그런 상태인데 이제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그렇죠. 예산이, 제작비 75억 원 과방위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진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그걸 다 잘랐습니다.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이거는 뭐 아무리 오세훈이 버린 곳이라 오세훈이 버리면 버렸을수록 더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네. 과방위에서 의결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TBS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조직원들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배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계를 저번에 한번 유지하고 제가 이제 계시던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댓글에 좀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원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방송만 잘하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뭐 제가 일용직을 나가서 페인트를 칠한들 제가 뭐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음. 저만 해도 당장 뭐 40대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별로 있습니까? 40대 후반에 50대 되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이 네. 내용들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특정 이슈가 있을 땐 잠시 뉴스가 되다가 반짝하다가. 또 그냥 잊혀진 채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TBS를 한번 오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하게 정권 바뀌고 나서 밑에 예.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아니면 잘 안 움직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직 정상화가 안 돼서 그런데 방미통위가 정상화돼도 TBS를 어떻게 못해요 지금. 그 한 방에 예산. 해결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이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예산 지원을 다시 하는 건데 그럼 그 전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랄지 이런 분들이 사실 관심이 있었으면 이걸 이대로 두지는 않겠는데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TBS 사태 좀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 얘기는 네.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얘기를 나누게 됐고 측은지심이 예.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뉴스 준비된 거 하기 전에 오후 시간에 각 특검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란 특검은 사실상 이번 주면은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지금 보니까 그냥 남아 있는 혐의자들, 피의자들을 전부 기소를 했어요. 7명 기소를 했는데 박성재, 한덕수, 최상목, 이완규, 정진석, 김주현 그리고 이원모까지 7명을 각각의 혐의들로 다 기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한덕수, 박성재 이 인물들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대통령실의 정진석 그리고 민정 김주현 그리고 이원모 인사비서관까지 이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게 최상목 전 부총리인데 CCTV가 나온 이후에도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예, 이것을 이제 위증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브리핑에 담겨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도 브리핑을 했는데 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진술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5명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특검에서는 그 일각에서 편파 수사 혹은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늑장 이첩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특검이 마무리되면 이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 번호 부여하고 수사 기록을 만들어 놨었던 것이고 이첩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보도가 되었고 비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첩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특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이어가 보자면 아시다시피 그 윤영호 씨 결심 공판 있었고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뭐 사실 이 징역 4년 구형된 것보다 이 재판에서 그 민주당 인사 돈 받은 사람 누굴까 그 명단 얘기한다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더 쏠렸었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후 진술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 협조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참혹하다. 교단이 꼬리 자르기를 목표로 진술을 왜곡하고 있다. 오직 교단을 위해서 일했었다.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수사도 받고 그러니까 재판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그 금품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게 했던 이 윤영호 씨의 뭐랄까요 전략일까요?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률적으로는 본인의 죄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뇌물의 예. 공여자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물타기 성격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소회를 밝히는데 저는 최후 변론을 할 때 뭐 민주당 인사들 이름을 공개할 거다. 그걸 다 뭐 까발리듯이 그렇게 할 거라는 예고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이 사람이 본인 이 재판 과정에는 엄청 성실히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예. 최후 변론에 이 본 공소 사실과 무관한 걸 막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재판부한테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걸 안 한 것 같고 또 정말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말 모든 기자들이 있는 데서 밝힐 만한 무게감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한켠으로는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아마 본인이 죗값을 더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지금 이 김건희와 연루된 부분을 톤다운시키려는 의도는 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볼만한 게 김건희 그 변호인단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명태균 건건 관련해서 최종 의견서들을 냈더라고요. 특히 통일교 관련해서 청탁이라는 부분에 대해 막연한 기대였을 뿐 구체적인 청탁 내용은 없었다. 이런 의견서를 냈던데 이게 일면 윤영호 씨 입장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최후 진술. 즉 나는 교단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통일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체적 대가성 없이 거마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복돈도 주고 범죄가 아니다. 복돈이다. 뭐 그런 취지에서 여당 정치인까지 억지로 저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전재수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전재수 장관에게 로비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고현준한테 한국이 달 가는 위성 발사하는데 도와달라고 고현준한테 로비했다라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같은 큰 일을 일개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예. 그리고 부산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뭐 전재수 장관 얘기하셨지만 출장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6시 반에 귀국하자마자 그 현장에 기자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해수부 장관직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이상 해수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머지 부분은 내가 그냥 따져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퇴하는 것이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은 했었는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바로 이제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우리 봉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버림받았잖아요. 네. 통일교에 예. 이미 2인자라고 하지만 버림받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통일교는 지금 이게 윤영호의 네.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걸까요? 근데 어찌됐든 통일교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네. 지금 이제 최유벌론한 얘기를 보면은 너희
통일교 교단이 해산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렸어.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럴 지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은 지금 교단 해산을 검토해보라고 예. 한 상태인데 교단이 해산하고 안 하고는 내 입에 달렸어라고 이건 사실상 한학자를 향한 협박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잘 된 게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 한쪽으로만 하진 않잖아요. 정권이 일종의 뭐 보험도 들 수 있는 바뀔 때마다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수사를 해서 뭐 전재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유무죄를 가리면 되고 예. 억울하면 뭐 노웅래 의원처럼 예, 나오잖아요. 그게 예. 전 의원처럼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은 좀 걸리고 괴롭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잘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가 정치에 붙어서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반복돼서 계속 왔잖아요. 예. 이번에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겠다. 통일교 시작하면 다음 신천지 아닐까요? 그럴 수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관행이라는 표현 많이 쓰던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던 부분들을 지금 봉지욱 기자 얘기한 것처럼 잘라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보도상에 이름이 거론되는 5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론되죠. 예, 전재수 장관 그리고 정동영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지금 계속 이름이 거론됩니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동영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아예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야인 시절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 그 가평에 있는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예.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 돌아오는 길에 너무 구체적이더라고. 뭐 승합차를 타고 놀러 커피 한 잔 갔다가 예. 얻어 마셨다. 강원도 뭐 놀러 이거죠. 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취재 활동 없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기사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라는 얘기까지 인격 살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일단 뭐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번 이름 나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뭐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잖아요. 이게 다음 지방선거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조국 대표가 소환되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조국 대표는 또 그 질문을 받고 있고 뭐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본인이 지방선거에는 나오겠다고는 공언을 하니까 예. 그렇게까지 논의가 진행되는데 너무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전재수 장관은 지금 뭐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군이었던 건 뭐 부인할 수 없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수사의 향배에 좀 달려 있을 걸로 보이는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출마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평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전재수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거는 저는 이제 본인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던데 책임지기 위함 같아요. 본인의 이슈로 인해서 해수부가 지금 북극 항로 굉장히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중요하고 또 해수부 이전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현안들이 훼손되지 않고자 하는 책임지는 자세였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일각에서는 이 위기를 잘 돌파하면 부산시장 후보로서는 오히려 입지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는데요. 제가 부산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예. 그 전재수 장관 측근들 중에는 원래 2월 초쯤에 사표낼 뭐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통일교 사람을 만난 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전재수 정치인. 장관 예. 선거 때 통일교 목사가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전재수 장관 쪽은 2월 초까지 이 사건을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버리고 그게 결론이 나면은 부산시장 선거로 편안하게 뛰어들 수 있다. 아, 이런 오히려, 정치 일정을 구상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홀가분하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전언을 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까 그 한일 해저 터널 그 청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재수 장관이 이제 의원 시절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 터널 건설 구상을 발표했을 때 네.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저 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SNS 글을 올리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무슨 로비를 했다는 것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 부산에서는요 한일 해저 터널 만들면 부산이 항구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물류, 해운, 항만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예.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걸 뭐 여야 할 것 없이. 예, 여야 할 예. 것 없이 다 반대하고요. 그리고 그 찬반에 의해서 국책 사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이 국회의원이지만 그만큼의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을 위해서 전재수 의원한테 로비했다. 이거는 황당무계한 주장이고 달나라 가는 우주선 쏘는데 고현준한테 로비한 것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통일교가 왜 한일 해줬다는 이게 로비를 재단까지 세워서 되게 이게 막 공을 아니 그렇다면 들였었다고 이거는 하더라고요. 사실상 일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럴 수 통일교가 있죠. 한국에서 로비를 했다. 보니까 헌금도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거치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교세보다 일본이 일본에서 교세 훨씬 강하니까. 크고 예. 일본에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자민당에 이런 거 돈 대다가 다 드러나서 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도쿄지검이 해산을 얘기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인 시절에 만난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어허. 만난 거 가지고 문제를 삼다 보면은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 있는 TK 국민의힘 의원들 신천지 단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죠. 대회할 때 다 갑니다. 예. 다 가요. 가서 막 연설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만난 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아예 안 갔다 그랬잖아요. 강연회도 안 갔다.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 갔는데 그걸 갔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기소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다는 증언, 뭐 물증, 사진, 영상이 나와버리면 본인의 다른 얘기들이 다 흔들리게 되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예. 만약에 어찌됐든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가면 지방송은 못 나가겠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저는 이게 맥락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공세를 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게요. 이 사건들이 대부분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나마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았나라는 짐작이 되고 그 당시 그러니까 윤영호 씨도 그 대표는 얘기하잖아요.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 내에서 구석택이 비주류였습니다. 구석택이. 그러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민주당하고 더 친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일단 뭐 좀 공색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얘기는 해요.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에서 돈 받고 구속되지 않았냐. 그럼 그게 같은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영호 씨 이야기가 전재수 장관에게 돈을 줬다는 시기도 3년에 걸쳐서 있고요. 네. 특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봉투에 언제 얼마를 줬다. 권성동 정확하잖아요. 완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증언의 신빙성도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가 왜 언론에 흘러나왔을까요? 저는 김건희 특검 내에서 불평 불만 많은 검사들이 외부로 흘리지 않았을까?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정합니다. 네. 그게 또 전원이잖아요. 이걸 다 믿을 수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김건희 특검이 워낙 방대한 수사 범위를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 기존에 봐왔던 것들은 검사들이 그 안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일종의 항명성 행동도 하고 뭐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 태업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 항상 검찰이 개입을 하죠. 던져놓고 사실은 우리는 기소하고 무죄가 나든지 말든지 그건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이게 정치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양당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내고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게 진짜 맞긴 맞겠다.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 말처럼 정확하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보긴 해야죠.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